네, 2009학년도 수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전력 파트 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6옴, 12옴, R1R2인 저항을 열량계 ABCD에 놓고 전압이 일정한,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압은 V나 입실론이나 뭐 이런 걸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보통은 입실론이라고 많이 둡니다. 전원장치에 연결하였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전기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 열량계 내에서 발생한 열량이 표와 같았다. A에서 발생한 열량은 얼마냐? 그럼 표를 이용해서 값들을, 물리량을 찾아서 A에서 발생한 열량이 얼마냐라는 걸 찾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일단은 이제 소비전력 공식이겠죠. 소비전력 공식은 P는 VI도 있고 또는 I제곱 R 공식도 있고 또는 R분의 V제곱 공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요 두 가지를 많이 쓰죠. P는 VI 공식을 쓰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자, 그러면 I제곱 R은 언제 쓰느냐? 보통 이제 직렬 연결인 경우에 쓰죠. 왜냐면 직렬이면 전류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전력은 저항에 비례하는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풀고요. P는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하면 병렬 연결일 때 많이 쓰죠. 왜냐면 병렬일 때 전압이 같기 때문에 P는 R에 반비례한다. 뭐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걸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ABCD에서 지금 저항이 주어져 있어요. 당연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저항 가지고 소비전력에 비례하느냐, 소비전력에 반비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AB에서 저항은 주어졌는데 CD에서 저항은 안 주어졌다는 것은 역으로 CD의 저항을 먼저 찾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C하고 D의 저항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표를 이용해서 저항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이제 B는 200, 그 다음에 C하고 D가 이제 300 주어졌네요. 그러면 얘네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제일 작은 CD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면, CD 같은 경우는 지금 직렬이에요. 직렬이면은 이제 P는 I제곱 R 공식에서 P는 R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발열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CD가 둘 다 같은 저항을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둘 다 저항을 R이다 라고 두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D는 뭐 2R이다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200입니다. 자, CD하고 B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병렬이죠, 그죠? CD하고 B는 전체적으로 병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D를 합쳐서 600, 발열량이 600이고, 그 다음에 B는 200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는 200, CD는 이제 600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요 공식을 써야죠. P는 R분의 V제곱. 그러면은, 전압이 같다고 했으니까, PR은 반비례네요. 그러면, 지금, B는 12옴이고, 그 다음에 발열량은 2대 600이죠. 2대 600. 그러면 2대 600이면 1대 3. 1대 3. 근데 요 공식에서 P는 R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P가 1대 3이면 저항은 3대 1이겠네. 3대 1. 3대 1. 그럼 얘가 12옴이면 3대 1이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합쳐서 4옴 되겠네. 4옴. 4옴. 자, 이걸 쓰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CD가 직렬이란 말이에요. 그럼 CD를 비교를 하면 P는 I제곱할 공식, 직렬에서 쓰는 이 공식을 쓰면 전류가 똑같고, 그럼 PR은 이제 비례한다. 근데 지금 CD가 P가 1대1이니까 R도 1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C하고 둘 다 R로 동일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B하고 CD를 보시면 돼요. 그럼 B하고 CD는 전체적으로 병렬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병렬이고. 그러면 무슨 공식 쓰냐면 P는 R분의 V제곱 공식을 쓰면 돼요. 그러면 V가 똑같기 때문에 P는 R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P가 200, 600, 1대3이에요. 1대3. 그러니까 요 값이 1대3이에요. 그럼 저항은 반대로 3대1이라는 거죠. 3대1. 그럼 이쪽하고 이쪽이 3대1이라는 얘기예요. 3대1. 그럼 이게 12ohm이니까 이쪽은 4ohm 되면 되겠죠. 4ohm. 그래서 CD 합친 게 4ohm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 합쳐서 4ohm이라는 것은 이게 CD가 직렬이면 이 R이 얼마라는 거냐? 2ohm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2ohm. 얘가 2ohm. 그래서 4ohm이라는 거예요. 두 개 합쳐서.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3대1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전체하고 얘하고를 보시면 돼요. 우선 이쪽 전체하고 이쪽은 또 직렬이거든요. 그러면 A하고 BCD는 직렬이니까 P는 I제곱할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직렬이니까 I는 똑같으니까 역시 P하고 R은 이제 비례관계 있죠. 자, 그럼 저항은 보시면은 이게 12ohm이고요. 이게 4ohm이란 말이에요. 12ohm하고 4ohm하고 병렬이에요. 그럼 합성 저항은 아시다시피 합분의 곱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분의 48 3ohm 되죠. 3ohm. 그래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3ohm, 얘는 6ohm이에요. 그러면 2대1이죠. 저항이. 그래서 2대1이니까 P도 2대1입니다. 그럼 이쪽 전체는 다 800이란 말이에요. 800이니까 얘는 이제 1600이겠죠.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1600, 그 다음에 여기가 800 해서 2대1. 2대1. 그럼 얘도 2대1.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00ohm이 1600줄이 최종 답이 됩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는요, 그 소비 전력 I제곱할 R분의 V제곱을 언제 써먹냐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직병렬 혼합된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합성저항을 빨리빨리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장치에 충전되지 않은 두 축전기 A와 B, 저항값이 3ohm인 저항 스위치 S1, S2를 연결하고 S1만 닫아서 A를 이제 완전히 충전을 시켰답니다. S1만 닫아가지고. S1만 닫아가지고 충전시키면 당연히 이제 이쪽에만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 다음에 AP의 전기 용량은 C1, C2고 이제는 S1을 열고요. S2를 닫아서 전류를 흐르게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회로가 이제 이쪽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C1에 있던 전류가 그 전하들이 C2로 나누어져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보통 축전기 에너지 나누기 문제라고 하고, 자, 이때 더 이상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즉 이제 에너지가 완전히 분배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기억.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AP가 같으냐? 맞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축전기는 이 자신한테 전류를 주는 또는 전하를 주는 녀석하고 이제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C2도 마찬가지예요. 자신한테 전하를 공급하는 C1과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단의 전이차가 같아지면 이제 충전이 멈추고 그렇게 됩니다. 뭐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 B에 충전된 전하량은 C1V다.
그 다음에 A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1 V제곱보다 작다. 예, 요거는 뭐 계산 잠깐 해봐야겠네요. 자, 이게 V고 이게 C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Q에다가 Q1에다가 이쪽에다가 C1V가 이제 충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이쪽에 스위치를 이제 끊어서 이제 이쪽으로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Q1은 C1 V1이다. 이렇게 써두고, 자, 그렇다면 이 Q1이 얼마나 분배되느냐는 거는 네, Q는 CV 공식에서 V가 똑같으면 QC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Q1 프라임 대 Q2 프라임은 네, C1 대 C2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Q2 자, 이거 바로 풀죠. 자, 그러므로 네, Q1 프라임은 자, 이쪽에는 네, C1 더하기 C2분의 C1만큼 충전이 되죠. 네. 원래는 C1V만큼 있었는데 여기다가 C1 더하기 C2분의 C1만큼 충전이 되고, 또 이쪽에는 얼마큼 충전이 되느냐? Q2 프라임은 네, C1V 곱하기 C1 더하기 C2분의 C2만큼 충전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뭐라고 했냐면 B에 충전된 전하량은 C1V다. B에 충전된, 이쪽에 충전된 것은 C1V다. 아니죠. 네. 처음에는 이제 C1V가 있었다가 그게 이제 나누어졌죠. 그래서 니은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자, 이제 A, 요쪽에 충전된 그 남아있는 에너지는 2분의 1 C1V 제곱보다는 작아지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처음에 에너지가 2분의 1 C1V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하들이 나가면서 이제 A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A는 요거보다는 에너지가 작지 않냐? 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마나 남아있냐? 네, 라고 물어보면 네, 뭘 쓰냐면 지금 C 알고 있고 이제 Q 구했기 때문에 20분의 Q제곱 공식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2C 쓰시고 그 다음에 요 Q1 프라임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시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얼마냐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네, 답은 5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르요프 법칙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 3개에 기전력이 2인 전지 2개 스위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 점에 의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A다. 자, 열려있을 때 1A다 라고 했으니까 전류는 전체적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겠네요. 그러면 이제 기전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저항이 전체 6옴, 6옴, 12옴이 있는데 전류가 1A 라고 했으니까 V는 IR, 옴의 법칙 쓰시면 얘는 12V겠네요. 기억은 맞고요. 자, 이제 다시 스위치를 닫았답니다. 네. 스위치를 닫아서 회로를 만들었는데 그때 C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전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네요. 이건 뭐 키로프 법칙을 써야 됩니다. 이 문제 스타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키로프 법칙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건전지의 기전력 같은 값은 다 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내려고, 네, 오히려 이거를 이제 물어봤죠. 네. 그래서, 키로프 부칙 문제가 나면, 이제 보통은 전압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내려고, 네, 전류가 흐를 때는 1A다. 뭐 이렇게 어렵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감안해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하죠. 이쪽에 I1이 흘러나오고 이쪽에도 I2가 흘러나오고 얘네들이 합쳐서 I1, I2로 흘러들어간다. 뭐 이렇게 잡아주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전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흐르냐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I2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2예요. 그 다음에 I1은 여기부터 출발해서 돌아서 여기까지가 I1이고 그 다음에 I1 더하기 I2는 여기부터 출발해서 돌아서 여기까지가 I1 더하기 I2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로프 법칙 처음에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흐르냐 이거를 정확하게 확립하지 않고 문제를 푸니까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키로프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회로를 폐회로 A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회로를 폐회로 B라고 하죠. 자, 그럼 두 회로에 대해서 키로프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메이션 VA에 대해서 쭉 한번 써보죠. 자, 우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경찰 로봇이 있는데 그 경찰 로봇이 이 도선을 따라가면서 그때마다 전이가 변하면 이제 노트에다가 전이가 얼마나 변했다라는 걸 기록하는 걸로 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경찰 로봇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건전지를 지나가게 되면 음극에서 양극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플러스 12만큼 전이가 높아졌다 라고 쓸 터이고 그다음 여기서 요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고전이란 거거든요. 고전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찰 로봇이 이렇게 저항을 지나가게 되면 고전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또다시 전이가 높아졌다 라고 해서 자기 노트에다가 플러스 3I2 이거는 이제 옴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만큼 증가했다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건전지 양극에서 음극으로 지나갔어요. 그럼 양극에서 음극으로 지나갔으니까 경찰 로봇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만큼 낮아졌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의 합은 0이다 라고 쓰는 게 키로프 1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서메이션 VB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는 경찰 로봇이. 아니네요. 하다 말았네요. 덜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마이너스 12라고 해서 여기까지 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 저항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를 더 지나가야 됩니다. 네, 덜 갔네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지금 I1이 이제 요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전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항을 지나가면 경찰 로봇은 자기 노트에다가 낮아졌어. 6I5만큼 낮아졌어. 라고 쓰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위치까지 한 바퀴 다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전체 합은 0이다. 라는 게 일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 summation, VB. 자, 이번엔 이제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음극에서 양극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경찰 로봇이 전위가 높아졌네 라고 쓰고요. 자기 노트에다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이 저전이죠. 저전이. 그럼 요렇게 저항을 지나가면서 자기 노트에다가 전위가 낮아졌어요 라고 쓰겠네요. 마이너스 3 I2.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자, 이쪽에는 전류가 I1, I2가 흐르고 경찰 로봇이 여기를 요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이 저전위가 되겠네요. 그럼 경찰 로봇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자기 노트에다가 전위가 낮아졌습니다 라고 쓰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I1 더하기 I2. 그 다음에 다 돌아서 자기 위치까지 되돌아오면 이 합은 0이다 라는 게 이 식.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원 연립 방정식이니까 계산을 각자 해보시면 전류가 얼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여기 아래쪽에는 0.5A, 그 다음에 위쪽에는 1A, 이쪽에는 1A. 그럼 이쪽에는 이제 두 개 합쳐서 1.5A. 뭐 이렇게 흐르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니은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C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C가 여기거든요, 지금. C에 흐르는 전류가 0.5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전위가 6V 높다.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가 B보다 6V 높으냐, 낮으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 기준이 되는 요 점을요, 접지를 시킵니다. 이게 B라고 하면 요 점을 이렇게 접지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전위를 0V로 잡죠. 그러면 이제 건전지 양극은 무조건 음극보다는 12V가 높으니까 요 점은 전위가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A의 전류가 3ohm을 지나가기 때문에 3V만큼 전위가 차이가 나죠. 근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쪽이 저전이니까 3V가 전위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12에서 3V 낮아지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 9가 되겠죠. 결국 이제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9V만큼 높죠. 근데 디귿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6V만큼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뭐 이런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 잘 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좀 여러 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킬오프 법칙은 전류만 물어보고 끝나요. 아니면 뭐 저항에서 소비 전류만 물어보고 끝나는데, 전위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이 정답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자기 하고 문제로 넘어가네요. 자기장 찾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원형도선, 원통형 금속 막대,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를 이용한 전기 회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형도선은 종이면에 놓여있고 전피는 원형도선의 중심이다. 표는 비저항이 같은, 자, 비저항이 같다. 비저항이 같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부분들은 비저항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로라고 두고, 비저항을 로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기억, 저항값은 A가 B보다 크냐 작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제 당연히 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R은 로의 A분의 L. 그러면 이제 로는 똑같고 단면적하고 길이를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단면적은 3이고 길이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나오네. 3분의 2. A는 1분의 1이고 B가 더 작네요, 그죠? 예. 저항값은 A가 더 크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지금 전류가 지금 이제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네, 요거는 이제 오름나사 법칙을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 가지고 네, 전류 방향으로 손을 감아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종이면에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디귿 자기장의 세기는 B를 연결했을 때가 훨씬 더 크다. 네, 아까 기억 보시면 자, 디귿 문제 풀 때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기억이나 니은을 이용을 합니다. 객관식에서는. 자, 그럼 기억 보시면은 저항값은 A가 B보다 크다. 이게 맞았죠, 그죠? 자, 디귿에서 B를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걸 연결하면 자기장이 더 세진다. 이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네, B가 저항이 작은 거예요. 저항이 작은 걸 연결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전류 많이 흐르면 네, 자기장이 세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기력 문제네요. 자기력. 네. 아시다시피 이제 도선이 받는 자기력 문제는 네, 이렇게 BIL 이렇게 쓰죠. 그림은 저항값이 3오음인 저항과 가변장 및 도체막대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B가 있는 영역에 도체막대가 Y축과 나란하게 고정되어 있다. 네, 여기 그림 보시면은 도체막대가 자기장에 대해서 있네요. 자, 이때 도체막대가 자기장 B에 의해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근데 뭐 이거 방향 찾는 건 다 할 줄 아시죠, 그죠? 자기장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 고려하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자, 이때 F를 가변장 값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은 처음에 이제 가변장이 작을 때는 뭐 적당한 힘을 받겠죠. 근데 가변장이 엄청 크면은 뭐 극단적으로 무한대라고 합시다. 그럼 전류가 안 늘어져. 전류가 안 늘으면 이제 힘을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것은 네, 3번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변장이 엄청 커지면은 전류가 안 늘으니까 힘이 0이 된다. 네, 그래서 3번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부터는 뭐 시간이 대충 다 됐으니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